자, 제38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1교시 무역결제 6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신용장 거래에서 보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서류 1번 보험서류에는 반드시 원본이 몇 부 발행되었는지 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에 보험서류 원본 한 부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경우 원본 서류 2부가 발행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용장의 요청대로 원본 한 부만 제시하면 된다. 틀렸고요. 모든 원본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2번 수출 대금 10%를 선수금으로 받은 후 인보이스 밸류 USD 10만 불을 은행에 매입 의뢰할 경우 최소 부보 금액은 USD 9만 9천 불이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매입 금액과 송장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만 9천 불이 아니고 부보 금액은 11만 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 3번 보험증명서의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더라도 보험증명서의 운송서류 발행일 이전에 예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다면 하자가 아니다.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보험서류는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으면 하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소급보험 또는 예정보험에 의해서 그 하자가 치유돼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이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보험증명서나 보험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고요. 보험증권을 요청한 경우에도 보험증명서나 보험확인서를 대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부분,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보험증명서나 확인서는 보험증권으로 대체되지만 보험증권은 보험증명서나 보험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고 틀린 내용들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정답은 3번 보험서류 이제 좀 지긋지긋하시죠? 저만 지긋지긋한가요? 일단 UCP 600의 보험서류 규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서류가 2통 이상 원본 발행 시 모든 원본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괄확인서, 보험증명권은 보험증명서나 포괄 보험확인서를 대신하여 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승인서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보험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예정보험하고 소급보험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보험 금액은 CIP 가격의 110% 그리고 큰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거. 보험 서류는 단골이죠.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62번 신용장 통일규칙 제6조에 의하면 신용장은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눠지고 이 중 어느 유형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에서 이 4가지 유형을 정확히 열거한 것은 박스 안에 보시면 신용장의 종류 한 8가지가 쭉 나와 있고요. UCP 6조 B항입니다. 신용장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A, B, C, D가 그 내용이네요. 따라서 답은 1번 A, B, C, D가 되고요. 나머지 확인 신용장, 미확인 신용장, 상환 청구 가능,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까지 이렇게 용어 한번 살펴보시고 6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CP 600의 조항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37의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신용장 금액 또는 신용장에서 표시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등의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를 허용한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about, approximately 두 가지 단어입니다. 2번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분할 청구 또는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2번도 맞고 3번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 제시기일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 은행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 최종 제시일은 그 다음 첫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3번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3번도 맞는 내용. 그러면 4번이 잘못되었네요. 단가의 감액 없이 상품 전량이 선적된 경우 분할 선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5% 부족이기 때문에 10%가 아니고 5%,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유효기일, 선적기일, 그리고 단가, 금액, 수량, 가부족까지 쭉 한번 살펴보죠. 유효기일 같은 경우에는
제시기일이 은행 휴업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되고, 그리고 선적기일은 절대 연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의 가부족 조항을 살펴보시면 about, approximately 같은 경우에는 단가 중 금액, 수량, 단가만 해당합니다. 단가 중 10% 가부족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크 카우 같은 경우에는 물품 수량 5%, 그리고 신용장 금액에서 또 5%, 근데 전량 선적되고 단가는 감액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런 가부족이 허용된다는 것까지. 이런 문제는 2문제, 3문제씩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64번입니다. 신용장의 양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이 문제도 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번 양도된 신용장의 최종 대급 지급 의무자는 양도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은행이 아니고 개설은행이죠. 신용장의 최종 대금 지급 의무자는 무조건 개설은행입니다.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파격이기 때문이죠. 2번 신용장상에 기재된 트랜스퍼에블이라는 양도 가능 문구이다. 2번도 맞고 2번은 맞고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은 맞고요. 3번 제2수익자의 요청으로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4번 제2수익자가 원수익자에게 양도 환원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양도하는 신용장 살펴보도록 하죠.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그런데 양도 가능이라고, 또 양도 가능 신용장에는 특별히 명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비용은 1수익자가 지급하고, 이게 문제 나왔던 부분이죠. 3, 4번에 제2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후에 어떠한 수익자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1수익자가 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수익자가 3수익자, 4수익자 이런 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그런데 2수익자가 다시 1수익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변경을 2 이상의 수익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조건 변경을 거절한 2수익자에 대해서는 양도된 신용장은 조건 변경 없이 존속된다. 그리고 신용장의 금액, 단가, 유효기일, 제시를 위한 기간, 최종 선적일 또는 선적 기간, 금단 유죄선은 감액, 단축될 수 있고요. 이게 연장은 안 됩니다. 더 확장된다거나 연장은 안 되고 감액, 단축만 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에. 그리고 부보 비율만 증가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양도 가능 신용장도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65번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 서류의 정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박스 내용 보시면 선화증권과 관련되어 있겠네요. 선화증권 원본과 비유통성 사본, 그리고 B번은 원본, C번은 사본을 포함한 모든 운송서류의 사본인데요. 답은 2번 선화증권 원본만 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SBP 내용이거든요. 선화증권 원본 정보의 정정은 반드시 인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유통성 사본은 인증될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선화증권 원본만 정정 시에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BP 745 규정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송장에서는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 명시되지 않은 공제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거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보시면 송장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더라도 무료의 샘플이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되지 않는 물품, 샘플 이런 거는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 3번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에 선적일 이후의 발행일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는 선적일 이후도 발행 가능하고요. 4번 신용장이 인보이스 원카피를 제시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한부의 원본 혹은 한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본 한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본 한부는 수리가 안 되고요. 원본 한부, 나머지 부분도 꼭 정리해 두시고 ISBP 관련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 요즘 추세로 보면 그 신용장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하면 그 중에 ISBP는 한 7, 8문제 정도는 ISBP에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장 UCP뿐만 아니라 ISBP 같은 내용도 문제 나오시면 꼭 정리해서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업송장. 특히 상업송장 같은 부분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상업송장, 세관송장, 세금송장, 최종송장, 영사송장이 제시되어도 되고, 그렇지만 임시송장, 견적송장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장의 명세는 신용장과 상응해야 되고, 명시되지 않은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지 않는 물품, 서비스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그리고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이나 일자가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보기에서 또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발행일, 이거는 이후의 발행일이 표시되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및 사본 구분 관련해서도 인보이스 관련해서 원본 한 부, 그리고 원본 최소 원본 한 부씩은 다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본 근데 원본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ISBP 내용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7번 또 ISBP네요.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신용장에서 증명서, 표명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서류에 반드시 발행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환원을 포함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에 정정과 변경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인증이 필요하다. 2번이 틀렸습니다.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 정정은 환원을 제외하고는 인증될 필요가 없다라고 ISBP에 규정되어 있고요. 3번 선적 서류는 환원, 전송 보고서, 그리고 서류의 발송을 증빙하는 특송 영수증, 우편 영수증 및 우편 증명서를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제외한, 위의 서류를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선적 서류입니다. 그리고 포토카피 이런 것도 봤죠? 앞에서 방금 사본 한부 또는 만약 금지되지 않았다면 송장 원본 한부에 의해서 충족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 정답은 2번이고요. 이번 회차에도 ISBP 내용은 참 많습니다. 정리 다 해봐야 되겠죠. 먼저 보기 1번 내용이었었고요. 발행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정 및 변경 관련해서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의 정정은 환원을 제외하고는 인증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발행했으나 3자에 의해서 공증, 사증, 공인의 받는 서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의 당사자가 발행한 서류의 정정은 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정정과 변경 이 부분도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선적 서류 관련해서도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선적 서류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쭉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다, 이 부분이. 자, 68번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해석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within이라는 용어가 기간을 산정할 때나 일자나 기간과 관련하여 특정 일자에 사용되었다면 그 특정 일자는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within 정리해 두시고요. 선적 서류, shipping document 한 2번 연달아 봤죠. 환어음을 포함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칭한다. 환어음을 제외한 서류였죠. B번은 틀렸고 C번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의 해석은 환어음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들이 수익자가 아닌 다른 자가 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라고 되는데, 환어음을 제외한 서류는 발행인이 수익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C번도 틀렸고, D 이 부분도 아까 서류 요구하는 부분 상업송장 한 통과 부본, 사본, 세 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A, D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기간 산정 시 해당 일자를 제외하고요. within. 그리고 선적 서류 봤었죠. 그리고 제3자 서류 수리 가능 이런 식으로 앞에 보기 C번에 있었고요. 환어음을 제외하고 발행인을 명기하지 않는 모든 서류는 수익자가 아닌 다른 자가 발행하여도 무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4번, 9분. 자, UCP에서도 선적일자 아니면 뭐 기간 관련해서 이런 용어의 해석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 정리해 두시고, 이런 부분, 음영된 부분들은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심으로 해서 UCP의 기간 또는 만기 관련한 용어의 정의, 이런 것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9번. 69번부터는 이제 외환 거래네요. 외환 문제.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두 외환 시장 간의 환율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외환 거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보기에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수급 거래, 수출 또는 수입 거래 및 국제적 자본 거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외환 수요 또는 외환 공급 거래. 그리고 재정 거래는 외환 시장 간의 환율 상황이 일시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래, 이게 재정 거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69번의 정답. 그리고 투기 거래, 거래자의 환율 예측에 따라 외환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거래. 그리고 해지 거래, 수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반대 방향으로 실시하는 외환 거래까지, 이렇게 총 4가지 거래 정리하시고 정답은 재정 거래가 되겠네요. 보기의 정답은. 자, 70번. 은행이 고시한 환율표가 다음과 같다. 한국무역이 TT로 수령한 달러 수출 대금을 은행에 매도할 경우 어떤 환율이 적용되는가? 현찰 사실 때 파실 때 대충 아시죠? 송금은 여기서 TT 전신한으로 보실 수 있고요. TC는 여행자 수표, 매매 기준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환율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용어의 정리하시고, 한국무역이 TT로 수출 대금을 받았죠. 그리고 이 받은 걸 이제 은행이 매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적용되겠습니다. 개념만 어느 정도 정립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외환 문제에 있어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수하시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풀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정답 가능하고요.